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 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는데 령이 설까요? 궁금합니다. 파리 회견은 일단 주말에 할 걸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기자회견. 조기 귀국 전망도 나왔어요. 민주당 관계자 송 내일 기자회견 한 뒤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송이 7월까지 안 올 수 있다라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여러 루트로 귀국을 촉구하고 있다.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 송영길 귀국 후 탈당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송심이 아니라 일단은 이심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도부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바람이 담긴 관측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당이나 제명 같은 게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는 않았고요. 탈당이나 제명 얘기는 지도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빠른 귀국에 지도부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모습을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매우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빨리 귀국할 수 있을지 빨리 귀국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좀 의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약간 스타일이 저래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많이 여유 있는 그런 표정, 말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또 파리에서 지금 느긋합니다. 파리지앵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일에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아마 22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할 때는 귀국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22일 기자회견할 때 모든 걸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사실은 조사를 받고 탈당을 하든지 정계 은퇴를 하든지 해야지 이제 민주당의 짐이 벗어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계속 민주당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의총을 해가지고 빨리 송영길 대표 오라고 해라.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의원 중에 누가 친하지 않느냐. 당신이 가서 좀 가서 데리고 와라. 데려와라. 네, 그 정도 할 정도의 이게 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기자회견 때 뭔 말할지 모른다. 송 대표가 특사라도 보내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인터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사라도 보내라. 지금 상황 자체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 이제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영장을 청구해도 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100% 청구된다고 봐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클 건데 그러면 탈당을 안고 버틴다랄지 정계 은퇴를 안고 계속 조사받고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랄지 재판을 받게 되면 그건 굉장히 민주당의 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물론 예. 유죄냐 무죄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속이 돼버리면 자신의 의사에 의한 정계 은퇴가 아니고 그리고 범죄 때문에 정계 은퇴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정치를 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선당 후사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선당 후사를 송영길 대표가 실천을 하기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엄청 바라고 있겠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주말이잖아요. 22일. 내일 과연 기자회견 때 파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파리에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도 없고 지도부도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기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민주당 의원은 관계자는
도대체 송 전 대표가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 무슨 말을 할 것이 걱정돼서 특사라도 보낸다고 얘기했을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특사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알쏭달쏭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원로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구질구질하게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질구-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정계은퇴 이런 거. 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아,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구질구질하면 사람만 더 아주 추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죠. 당합한 내릴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이 돈 봉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표를 주겠습니까? 유권자가 표 안 주면 망하는 거죠. 송 전 대표는 왜 계속 파리에 있을까요? 너무 상식에 반하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까지 여기만 보느르고 이 사건이 터졌다면 본인이 돌아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캥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구질구질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구질구질하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할 말을 하는 이 당의 원로들이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조기 귀국 요청 말고 혹시 뭐 딴 걸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그 스폰서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꽂아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서 이재명 당시 대선 주자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니냐. 여당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꾸 안 들어오고 이재명 대표는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여유 있는 모습을 송 전 대표가 보이자 둘이 뭔가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어떤 통화를 나눴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돌아와서 이 문제를 결자해제해야 된다는 통화를 한 것이죠. 이것이 뭐 다른 것을 모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사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 통화 녹취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파리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모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김기현 대표나 여러 이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까지 연루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 외교 참사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잘못.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잘못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필이면 대선을 지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모든 사안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기승전 이재명이 문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가 돼 있는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당 전체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께도 더 큰 신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심송심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또 강한 비판을 전용기 의원님이 주셨습니다.